자, 오늘은 4단원 함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고 아무튼 좀 내용 설명 좀 하고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배울 거냐면 우리가 함수가 뭔지부터 좀 갈게요. 함수.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의 정의고요. 함수의 정의. 자,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가는 게 외우기 쉬울 거야. 집합 두 개를 쓸 거고요.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이 있다. 따라서 x라는 집합에 1, 2, 3, 4, 4가 있고요. y라는 집합에 a, b, c, d가 있어요. 그랬을 때 x집합에서 y집합이라는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걔를 함수라 그러고요. 보통 f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금 x의 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대응 관계. 예를 들어 그 대응 관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화살표로 쐈습니다. 이 대응 관계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되겠고요. 그때 x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 불러요.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 부르고요. y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x의 정의역에 선택된 놈들이 있죠. 우리가 요 놈을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그래서 지금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뭐가 되냐면 a, b, c가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x에 있는 정의역을 전부 다 공역적으로 화살을 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거면 안 되냐면 4라는 놈이 만약에 화살을 쏘지 않아. 그러면 함수가 정의가 안 되고요. 또는 4라는 놈이 화살을 2개를 쏴. 이래도 우리가 마찬가지 함수가 정의가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항상 화살 하나씩 빠짐없이 전부 다 공역적으로 쏴야지만 우리가 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해요. 아마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함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함수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건 혹시 기억나니? 1대1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으로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지금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씩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인데요. C가 지금 정의역에 2개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려면 지금 이 4라는 것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뒤쪽으로 갔을 때 즉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씩 대응됐을 때 우리가 1대1 함수라 그래. 따라서 얘를 우리가 좀 정의하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정의는 저 이렇게 합니다. 얘는 이렇게 정해요. x1하고 만약에 x2의 원소가 다르면 얘는 정의역의 원소야. 그게 다르다면 fx1하고 fx2도 다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1대1 함수라는 말을 말로 주어지지 않고 이러한 조건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x1하고 x2가 다른 놈이면 x1하고 x2가 다른 놈이면 해당하는 치역도 서로 뭐한 놈이다? 다른 놈이다. 이게 뭐냐면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하면 얘가 조건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얘에 마찬가지 우리가 동치, 즉 얘 대우도 맞는 거야. 그럼 얘 대우를 써보면 결론을 부정하니까 뭐야? fx1하고 fx2가 뭐하면? 같은 놈이라면 x1하고 x2도 뭐한 놈이다? 같은 놈이다. 이렇게 써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1대1 함수라는 말이 없이 요렇게나 요렇게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1대1 함수를 얘기한 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 명제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너네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니? 1대1 함수라는 1대1 대응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치역이 같은 거. 치역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여기에 원소를 하나 더 늘려보자. 그러면 얘는 여전히 1대1 함수는 맞아요. 하지만 얘는 공역을 A, B, C, D인데 지금 치역이 A, B, C, D이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되지 않고 1대1 함수만 되겠고 여기서 2를 지웠을 때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몇 가지만 넣어볼게.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기억나니? 상수함수는 뭐니? 자, 상수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f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을 전부 다 상수함수라 그래. 지금도 뭐야? 전부 다 만약에 뭘로 쏜다면 A로 쏜다면 전부 다 A로 쏴요. 이렇게 A로 쏴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fx는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 그러고. 자, 마지막으로 요런 함수가 있었지. 기억납니까?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항상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fx가 x다. 이런 종류밖에 없어. 즉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니 이것을 항등함수라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정의역과 공역이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냐면 정의역과 공역 자체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얘가 1, 2, 3, 4면 얘도 1, 2, 3, 4가 돼서 항등함수이려면 f가 1은 1로 가고요.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갔을 때 우리가 얘를 유일한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문제에서도 이런 것도 같이 배워. 혹시 이런 함수에 뭘 구할 거냐면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개수. 그래서 하나씩 가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함수, 상등함수도 있지만 함수의 개수부터 좀 구해보자. 잠깐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부터 좀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응 관계가 몇 개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 대응 관계를 쓸 때 이렇게 갑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사람이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 지금 보면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야?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고요. 마찬가지 2도 몇 개가 있냐면 함수는 그냥 4개야. 마찬가지 3도 4개고요. 4도 4개다. 따라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4의 4승이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대1 함수는 얘가 간 곳은 얘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 갈 수 있는 게 4개며 얘는 갈 수 있는 게 3개로 줄어들고 얘는 2개로 줄어 얘는 하나로 줄어든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1대1 대응들도 마찬가지 개수는 똑같을 거고 상수함수는 당연히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 A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D로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몇 개밖에 없겠다? 4개밖에 없고요. 항등함수는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이러한 상황에서 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조금 이따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합성함수. 합성함수다. 합성함수라는 거 어떤 함수를 걸쳐서 가는 거 우리가 합성함수라 그러고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번에는 집합을 좀 3개를 줘야 돼. x, y, z로 가야 된다.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f라 그럴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걸 g로 그럴 건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x에서 한 번에 g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원소 정의역에 x가 있으면 당연히 요게 요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거야. 맞죠? f에 대해서 치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 g를 한 번 더 거쳐가면 얘는 당연히 g에 대한 정의역이 돼서 얘가 g of f x가 된다라고 했어요. 요렇게. 맞죠? 요 정의역이 여기 안에 정의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을 어떻게 쓰냐면 g circle f 또는 g of f라고 씁니다. 따라서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g of f는 항상 여기에 f부터 먼저 x를 만나고 g를 만나서 우리가 얘를 다시 얘기하면 g of f의 x라고 쓰고요. 얘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얘랑 같기 때문에 얘를 g of f x라고 쓴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합성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 2개를 걸쳐서 갈 때 x에서 z로 한 번에 가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x에서 y로 가는 게 f, y에서 z로 가는 게 g라고 하면은 x에서 한 번에 z로 가는 함수는 g of fx라고 얘기하겠다. 이게 우리가 합성함수 얘기였죠. 그래서 합성함수에 우리가 좀 성질이 있는데요. 합성함수는 요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아. 뭐였어요? f of g랑 g of f. 즉 합성함수를 순서를 바꾼 놈은 서로 같지 않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성립하는 법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f of g of h. 만약에 3개를 합성하게 되면 이 2개를 먼저 합성하거나 또는 h가 있을 때 앞에 거 2개를 합성하고 하거나 요거는 먼저 같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때. 이거는 계산의 그냥 방법이에요. 우리 합성함수가 나오면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걸 하나, 요걸 먼저 하고 요걸 하나 같더라. 그래서 이건 결합법칙이라 얘기하는데 합성함수 요거는 성립한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게 얼마 전, 한 2주 전쯤에 배운 내용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함수의 뜻,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볼까요? 함수. 자, 1, 2, 3, 4가 있고요. a, b, c가 있는데 전부 다 같네요. 얘는 뭐예요? 함수가 맞고요. 2번 함수가 아니죠. 왜? 4가 화살을 쏘지 않았으니까 아니고요. 3번은 1이 두 방향으로 쐈으니까 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4번도 4가 화살을 두 개 쐈으니까 함수가 아니고요. 5번은 얘가 화살을 쏘지 않았으니까 함수가 아니다. 따라서 함수인 것은 1번밖에 없네요. 맞죠? 이렇게 함수인 거 고를 수 있고요. 자, 6번. 다음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골라라. 즉, 그래프일 때 함수인지 아닌지 고르라는 거야.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정역은 x축이고요. 공역이 y축인데 x와 y가 대응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x는 지금 얼마로 가는 거야? 1은 저기 1이죠. 2고 3이고 4죠. 그럼 1은 1로 가고요. 2는 이쪽에 공역에 2로 가고요. 3은 지금 3으로 가는데 4가 지금 2로 가요. 자, 1번은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당 y 값이 하나씩 잘 대응이 됐거든. 하지만 얘를 만약에 그려보면 얘는 어떤 것뿐이야? 1, 2, 3, 4가 있는데 얘가 1, 2, 3으로 가는 거죠. 1, 2, 3. 그런데 1이 1로 가고요. 그리고 2는 2로 가는 거. 3은 3으로 가는데 4도 뭘로 가는 것뿐이야? 2로 가는 것뿐이니까 얘는 당연히 함수가 되겠다.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아니죠. 왜? 요 놈이 보입니까? 1이라는 놈이 요렇게 공역 두 개로 가는 거니까 화살표가 두 개를 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니더라.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하나당 요렇게 가네요. 맞죠? 얘는 무슨 함수라 불러요? 실제로 상수함수라 불러서 모든 정의역 값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함수가 맞겠죠. 그런데 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정의역 하나당 어떻게 돼? 공역이 두 개, 치역이 두 개가 대응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겠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당 두 개가 대응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는 1번과 3번밖에 될 수 없더라. 맞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냐 아니냐 따지는 거. 따라서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얘기하죠. 외우라고 얘기하면 자, y축과 뭐한 거? 평행한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제 10번. 자, 정역이 0부터 5고요. 그리고 공역이 y가 있는 애는 정수들의 모임인데 자, x에서 y로 갈 때 fx는 뭐다?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할 때 f의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를 구하라는 겁니다. 치역의 원소. 해볼까요?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5로 나눈 나머지 x제곱을 x는 정역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0부터 있죠. 0. 0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얘들아 잘 들어봐. 5보다 작은 숫자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일까? 2를 5로 나눴어. 나머지 얼마죠? 우리 2라 그래요. 얘들아 2 뭐냐면 5보다 작은 숫자에 대한 나머지는 그냥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겠고요.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도 1이 되는 거야.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4를 5로 나눈 나머지도 4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야? 3을 집어넣으면 9죠. 9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4가 되는 게 확실하죠. 하지만 얘는 똑같이 있으니까 4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16이죠.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고요. 그 1은 여기에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 5죠. 5의 제곱 25로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더라. 따라서 치역에 있는 원소는 0, 1, 4만 되겠더라. 그래서 원소는 하나씩만 쓰는 거라고 했었죠. 중복되는 게 있어도. 답은 0, 1, 4가 되겠다. 네네. 5는 5의 제곱 25잖아. 25를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죠? 0. 그래서 0이라고 쓰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머지를 보는 거니까. 맞죠? 그럼 14번 함수값 구하기. 자,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는 이렇습니다. x가 유리수이면 x 더하기 1, x가 무리수이면 마이너스 x라고 정의할 때 f3 마이너스 f 루트 3 마이너스 4를 구하라. 자,
3부터 갑시다.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당연히 유리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4가 되겠고요. 루트 3 빼기 4라는 값은 당연히 뭡니까?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랑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x에 집어넣어라.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4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여기에다가 잘 집어넣으시면 돼요.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도 각각의 대항값에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아마 우리 정석에서도 너네가 그래도 함수 중에서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요겁니다. 자,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라고 정의하고요. fx는 0보다 클 때, f1은 2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f-1이 얼마다? 2다. f3은 8이다. fx-y는 fy분의 fx다. 아마 나한테 이 문제를 아마 몇 명 물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f-이 2냐? 일단은 마이너스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f1은 2를 가지고 최대한 찾아봐야겠죠. 그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어 볼까요? 한번. x에다 얼마를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얼마 집어넣어 볼까요? 얘들아, x에다 얼마 이걸 압니다. 이걸 알아요. 마이너스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들아,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만약에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x를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바로? 맞죠?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집어넣을까요? y에다 얼마 집어넣을까요? 니네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나중에 풀 수가 있어요. y는 얼마를 집어넣어볼까? 1? 1 한번 집어넣어볼까? 1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f 0이 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면. 맞죠? 그런데 얘는 알아요. 2라고. 하지만 f0을 지금 모르죠? 그래서 f0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f0은 어떻게 찾아요? x, y에다가 다 0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f0은 f0 곱하기 f0이 돼요. 보이나요? 그렇게 되면 얘가 f0의 제곱이고요. f0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f0이 되겠고요. 그럼 얘를 뭘로 묶어주면 f0으로 묶게 되면 얘가 f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f0은 0이거나 f0은 1이죠. 하지만 문제에서 fx는 항상 양수라 그랬으니까 f0 값도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더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라고 y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f0을 만들었으니까 f0이 지금 얼마야? 1이 되겠고. 그런데 f1이 얼마기 때문에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f-를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3을 한번 찾아볼게요. 3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3을 한 방에 찾을 수가 있니부터 물어보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3을 한 방에 못 찾는 것 같아. 왜? 3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1 더하기 2 아니면 2 더하기 2니까 1 더하기 2가 3이잖아. 그럼 얘는 f1 곱하기 f2가 되겠고요. 선생님은 또 누굴 찾아? f2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f2는 f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f1 곱하기 f1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f2는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명확하게 뭐가 맞다? 8이 맞다. 그래서 2는 맞겠고요. 디귿만 해보면 되겠네요.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야, 얘가 fx-y는 fy분의 fx래. 그럼 보통은 그냥 선생님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들아,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fx-y는 기껏해 fx 곱하기 f-y밖에 되지 않아. 즉, 이 나누기 꼴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 이 나누기 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 자체를 이 곱하기를 나누기로 하려면 하나의 식을 나눠줘야지만 돼.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그럼 요걸 나눌까요? fy를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x가 x-y가 되는 게 맞고 얘가 x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보이셔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x 자리에다가 x-y를 대입을 해요. x 자리 뭘 대입해요? x-y를 대입해요.
즉 x-y라는 상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개념이야. 그렇게 되면 x 자리에 x-y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럼 볼까요? 자, 갑니다. 그럼 얘는 fx-y고요. 얘가 fy고요. 자, 가요. x 자리에 x-y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y, y가 많으니까 날아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 fx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입할 때는 우리가 상수처럼 생각하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절하게 모양을 조절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따라서 지금 이러한 모양이 딱 나왔더라.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적절하게 어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식을 바꿔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맞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너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얘가 어떤 함수라는 것을 원래는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fx라는 것은 실제로 쟤는 뭐냐면 2의 x승이라는 거야. 2의 x승. 뭐냐면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8이 되는 놈이야. 실제로 쟤는 제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fy를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x에서 y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두 개를 뭐 해봐? 곱해보는 거야. 곱하게 되면 얘는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인데 얘들아 2의 2승 곱하기 2의 3승은 얼마예요? 2의 5승이죠. 지금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따라서 얘도 두 개를 더해서 2의 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럼 실제로 얘는 우리가 fx를 2의 x승이라 썼다면 얘는 f의 x 더하기 y라고 딱 쓸 수가 있어. 보니까 왜? x 자리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따라서 지금 봤더니 얘가 딱 맞네요. fx 곱하기 fy는 이렇게 되겠다는 식이 맞거든. 그럼 실제로 저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를 나눈 거 봅니까? 두 개를 뭐 해볼까? 나눠보자라는 거야. 이번에 나누게 되면 이렇게 그냥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나누기를.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2의 3승 얘들아 나누기 2의 제곱은 뭔지 알아요? 뭐예요? 2죠. 2. 어떻게 합니까? 2의 실제로 3 빼기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도 이 나누기는 2의 x 빼기 y가 돼요. 그래서 얘가 f의 x-y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너네가 좀 더 배우게 되면 저러한 놈은 원래 이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함수 자체를 몰라. 이걸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라고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배우다 보면 저게 이제 나중에 뭔지 보여요.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20번 서로 같은 함수.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두 함수 중에 다음 보기와 같을 때요. f랑 g랑 같은 거. 자, 뭐야? 서로 같은 함수란 건 뭐야? 정역에서 맞죠? 해당하는 치역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그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두 개는 뭐 하는 함수다? 같은 함수가 맞겠죠. 모양은 다르지만 이 정역에서는 같은 함수가 되겠다. 자, 니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인데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즉 얘와 얘가 치역이 지금 다르죠. 따라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안 되겠고요. 지금 fx가 x 더하기 1, gx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하고 싶어요? 약분이 되겠네요. 맞죠? 약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x가 1일 땐 2고요. 1이 아닌 건 요거야. 자, 갑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다 집어넣어? 1이 아닌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당연히 0이 되겠고요. 0을 집어넣어보자.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니까 여기다 집으면 1이네요. 자, 1을 집어넣어요. 2네요. 1은 어디다 집어넣어?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밑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야. 하지만 1 집어넣으면 얼마다? 2가 되겠죠. 따라서 정역 내에서 치역이 똑같으니까 얘는 같은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맞는 것은 이제 기억 디귿이겠죠.
자, 24번.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다음으로 봐라. 자, 1번. 함수가 아닌 것 고르래요. 빨리 찾아봅시다. 함수가 아닌 거, 눈에 보입니다. 기역. 함수가 또 아닌 거, 미음이 있겠네요. 보입니까? 기역과 미음은 함수가 아니죠. 맞죠? 기역과 미음. 자, 1대1 대응인 거. 1대1 대응 갑니다. 1대1 대응은, 리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비읍. 비읍이네요. 맞죠?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서 하나씩 대응되는 놈. 그것을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26번. 자,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프. 즉, 정의역과 공역이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1번 아니죠. 왜? 치역 하나에 정의역이 2개씩 대응됐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돼? 치역 하나에 정의역이 2개씩 대응됐으니까 아니겠고요.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좋아. 치역 하나다 정의역이 몇 개씩만 대응돼요? 하나씩만 대응돼요. 그럴 때는 1대1 대응이 되겠고요. 얘는 뭐예요? 1대1 대응이. 이건 일단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것은 1대1 대응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5번 같은 거 어떻게 돼? 상수함수는 뭐야?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죠.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는 1대1 대응을 찾으라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그것이 하나만 만날 때,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날 때 보통 1대1 대응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야.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려면 그래프는 계속 쭉 올라가거나 계속 쭉 내려가셔야 돼요. 이게 곡선의 경우에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지만 마찬가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함수를 정역이 증가할 때 마찬가지 치역도 증가하는 함수를 우리는 전부 다 증가함수라고 얘기해요. 또 정역이 증가함에 따라 그런데 치역이 내려가는 놈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감소함수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러한 모양은 전부 다 증가고요. 얘는 전부 다 감소한다라 얘기해.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가 돼야 된다. 알겠죠? 좀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에 1대1 대응인 것을 이번엔 식만 보고 찾으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이 식만 보고 찾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한 거다. 자, 1번부터 그려볼게요. 2차. 이렇게 되죠? 1번. 자, 2번. 절대값 x를 그리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기억나요? 절대값 x는 이렇게 돼요, 원래. 하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마이너스 실제로 y쪽에 붙은 거랑 같은 거야. y쪽에 마이너스는 뭐의 대칭이라 그랬어요? x축 대칭이야.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어떻게 돼요? 계속 3인 거니까 얘가 계속 3이 이렇게 되겠고요. 3. 4번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1이면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1대1 대응인 것은 몇 번밖에 될 수 없다? 4번밖에 될 수 없다. 즉 너네가 이러한 그래프를 너네가 그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석에서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린 거 연습을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렸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33번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 자, 이번에 정의역의 얘들아 마이너스부터 1이래. 절대로 너네 그러시면 안 돼. 얘를 마일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일부터 1까지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거야. 정의역이. 공역도 0부터 3이래요. 자, x에서 y로의 fx가 a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이 될 때 두 상수 a, b의 곱을 구하라. 단 a는 0보다 작다. 자,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하라는 겁니다. 부등식 영역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이 있고요. 얼마부터 얼마가 있다? 0부터 3이 있더라. 0부터 3이 있는 거야. 이렇게 0부터 3이 있는 거야. 따라 지금 나와 있는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것을 색칠하게 되면 이러한 부등식 영역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모든 어떤 이 정의역이 이에 해당하는 치역의 대응이 돼야 돼. 그러려면 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래야지만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다 대응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2점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따라서 얘가 1,0와 그리고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뭡니까? 기울기와 그리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 기울기는 x 증가량 1 빼기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이고요. 지나는 점은 얘를 이용하자. 따라서 얘가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0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x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풀어요. 연립방식 이용해도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게 3이다. 3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다. 1 집어넣으면 0이다. 0은 a 더하기 b다. 이런 식을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a, b를 구해도 되고요. 선행이처럼 곧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a, b를 찾아도 되고요.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 만약에 a가 음수가 아니라 양이라 그러면 기울기가 양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일 조건이 되겠다.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다 대응되려면 요것만 돼야 돼. 이건 알겠어? 뭐 어떤 건지? 만약에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만약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번에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즉 얘네들은 비었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꼭 맞아야 돼. 자, 36번. 자, 1대1 대응인 조건.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려보라는 거야. 자, 봐봐. 0보다 커 났을 때 얘를 그려보면 얘는 일단은 무조건 0,2를 지나면서 0보다 커. 그러면 얘는 요 놈에 의해서 직선의 방정식 결정돼. 딱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울기가 양인 거, 기울기가 음인 거밖에 없고요. 또 마찬가지 a가 0보다 작은 쪽을, x가 0보다 작은 쪽을 얘도 0,2를 지나요. 그런데 얘도 a 더하기 1에 따라서 직선의 방식은 두 개밖에 없죠.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함 쓰려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돼. 맞죠? 그러려면 뭐야?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고,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얘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지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겠죠. 그 얘기 뭐야? 얘와 얘 부호가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부호가 같은 것은 뭐합니까? 곱합니다. 그것이 0보다 뭐하다라고 합니까?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A 범위가 말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려봐야지만 1대1 대응에 대한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다. 몇 문제 안 남은 것 같은데? 됐죠? 그 다음 40번. 자, 이차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는데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집합 x는 x의 정의역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1대 실수 k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뭐야? x에서 x로 하는 거야. 됐죠? 지금 뭐냐면 공역도 뭐가 되는 거야? 공역도 x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저 그래프는 근이 있죠. 근. 얼마나 얼마야? 0과 1이 근인 이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정의역이 k보다 커나 같으면 공역도 k보다 커나 같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들아 k가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 k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다 오른쪽이야. 됐어? 근데 k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보면 음수지. 그러면 정의역도 똑같이 k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긋고 얘보다 커나 같은 거야. 그럼 이번에 부등식역이 어디야? 이만큼이야. 보입니까? 이만큼이야. 봐요? 됐어? 자, 여기 상에서 얘들아 얘가 지금 1대1 대응입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 한번 선생님 그려볼까요? 이렇게야. 자, 얘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왜? 몇 개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걷더니 2개가 대응되잖아. 이러면 안 돼. 그 얘기는 뭡니까 얘들아?
얘가 분홍색이 한쪽만 나와야 돼, 일단. 맞아? 한쪽만 나와야지 얘가 하나씩만 대응된다고. 그 얘기는 얘가 근데 K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왼쪽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만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하면 얘가 지금 K야. 얘가 K야. 보여요? 얘가 K라고. 그러면 이제 K보다 크거나 같고요. 봅니까? K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해당하는 공역도 여기에 K야? 그럼 똑같이 여기다 K를 찾아줘야겠지. 그러면 X좌표도 K면서 Y좌표도 K인데를 찾으려면 우리 직선 하나를 그으셔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지금 이제 K가 돼.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되면 얘들아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이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 여기야. 지금 이렇게. 여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 거. 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요. 선생님. 이렇게만 그러죠. 1대1 대응인 것 같아.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야.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정역이 이렇게 되지. 근데 보니까 여기 부분이 만나는 곳이 있어 없어 지금? 여기가 지금 뭔가 빈 거죠. 왜? 그래프는 곧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정역은 K보다 커나 같은데 이만큼 지금 빈 거라고. 비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빈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처음에 시작점이 K부터 K가 딱 맞아야 된다니까. 즉 K, K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K, K를 딱 시작하려면 방금도 Y는 X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K면 여기가 K가 돼서 지금 이놈은 이 그래프와 보입니까? 이 그래프와 Y는 X가 만나는 점, 이 점을 생각하면 얘가 X좌표, Y좌표가 같을 때거든? 그때 그 K를 어디로 잡는 게 맞냐면 여기로 잡으셔야 돼요. 왜? 여기로 잡아야지만 얘가 샥 딱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범위인데 여기 범위 내에서 딱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모든 정의역과 모든 공역에 대해서 이 대응 관계가 딱 하나씩 이제 맞아 떨어지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겠구나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게 답 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 답 내는 거 그냥 뭡니까? 결국에 누구랑? x제곱 마이너스 x랑 누구랑 만나는 점 찾으라는 그냥 x랑 만나는 점 찾으라는 거야. 그 중에 얘가 아닌 얘를 찾으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지. 나중에도 모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알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는 얼마다? 0과 2가 돼야겠다. 하지만 0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쪽은 답이 될 수가 없군요. 요렇게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K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역과 공역을 K보다 커나 K보다 커나 같을 때 이게 대응이 되려면 이거보다 오른쪽은 맞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역이 베어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게 딱 맞으려면 처음에 시작점이 K와 K가 같은 데서 시작해야 돼. 그러면 K와 K가 같은 건 딱 하나야. Y는 X라는 직선상에 있는 점이고 따라서 Y는 X는 직선상에 만나는 두 점이 생길 건데 그 중에 큰 쪽을 그려야지만 그게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답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어렵다. 자, 그 다음 43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간단하네요. 자, 기억 F는 상수함수다. 아니죠. F는 무슨 함수라 불러 우리가? 항등함수라 부르는 거고 자, 니은 G는 항등함수다. 아니죠. G가 상수함수고 지금 1대1 대응인 것은 두 개다. 얘랑 얘가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기. 아까도 했네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 그리고 1대1 대응 개수. 항등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다. 그래서 1, 2, 3, 4가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얘에서 뭐로 가는 거? 함수의 개수. 갑니다.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했죠?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얘도 4개니까 함수의 개수는 4의 4승이 되겠고요. 1대1 대응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게 4개면 얘는 이제 3개, 얘는 2개 하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고요.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R은 1개가 되겠고요.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전부 다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는 거. 그래서 몇 개가 있다? 딱 4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수의 개수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51번. 자, 합성함수고요. 요걸 보고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래요. 갑시다. 자, G of FA. 자, FA. A부터 가는 거죠. 따라서 A가 가는 함수값은 얼마가 되고요? 베타가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이제 G 베타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G 베타는 얼마다? 1이니까 얘는 1이 되겠고요. G of FB. 일단 FB. FB 함수값은 알파가 되겠고요. 알파를 G를 통해 함수값은 3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3이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합니다. 자, 53번. 자, fx가 x 더하기고요. g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에 대하여 g of f 마이너스의 f of g를 구하라. 그래서 얘는 g of f 마이너스를 구하고요. 더하기는 f of g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면 f 마이너스를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니까 2를 구하라는 거고, f of g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되겠다. 따라서 3이 될 거다. F3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G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딱 0이 되네요. 3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거니까 5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57번. 자, fx가 2x-3이고요. gx가 4x 더하기에 대하여 g of fx를 구하래. 기억납니까? g of fx 구하기. 얘는 뭐야? gx의 정의역에 fx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라. 얘는 뭐라고요? gx의 원래 x자리에다 2x-3이라는 상수처럼 생각해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x자리에 2x-3을. 따라서 4에 2x-3에 더하기 2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8x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아마 전부 다 좀 그래도 쉽지 않니? 전에 처음 했을 때보다는 너네가 더 쉬울 거고 한 번 더 하면 정말로 더 쉬울 겁니다. 자, 60번 f of g랑 g of f랑 같은 경우, 자, 원래는 합성함수에서는 f of g랑 g of f는 달라요. 하지만 그게 같게 되는지 뭘 구할 거냐면 A를 구하라 문제다. 그래서 합성을 해보면 f of gx g of fx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럼 f gx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집어넣고요. g에다가 fx 2x 더하기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플러스 a를 집어넣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더하기 1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겠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2a 더하기 1을 마이너스 1 더하기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보다 훨씬 더 그렇죠? 잘 될 겁니다. 자, 64번이고요. 64번. 자, fx가 2x-1, gx가 1-2x에 대하여 자, f of gx는 hx를 만족한 hx 구하라. 뭐야? 두 개를 합성하라는 거죠. 따라서 f of gx를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f에다가 gx 1-2x를 집어넣고요. 얘를 적의 x자리에다가 자연스럽게 1-2x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요. 얘를 hx라고 하자는 거고. 간단한 거죠. 그리고 얘는 뭐야? 이거는 f over hx에 해당하는 gx. gx를 써볼까요? 1-2x고요. 그때 뭘 구하라? hx를 구하라. 그럼 hx를 fx의 정의역에 집어넣으면 이 h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따라서 이번 hx는 1을 넘기고요. 더하기 1을 나눠서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x를 구합니다. 됐죠? 자, 68번. 합성함수의 추정. fx가 2x 더하기 1이고요. f1x는 fx, f2x는 f of fx, f3x는 f of f of fx라고 했을 때, 즉 n번 합성하면 fnx가 되나봐. 그래서 뭐야? f10의 1. 즉 f를 10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으라는 거다. 뭐다? 말 그대로 10번 하라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f1 1을 구해보면 3이 되고요. f 뭘 구해봐라? 2를 구해봐라. f2는 f of f1이야. 그럼 얘는 f3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f3는 f of f1이고요. 우리가 얘까지 구했죠. 얘까지 얼마? 7이라고 했으니까 7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15가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 숫자들을 보고 뭔가 규칙성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규칙성. 3, 7, 15. 이런 숫자들. 그래서 뭘 보여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보여요. 얘가 2의 제곱 빼기 1이네요. 선생님, 저는 보여요. 얘가 2의 세제곱 빼기 1이네요. 얘가 2의 4제곱 빼기 1이네요. 라고 너네가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규칙성이. 그래서 우리 10번 한 거에 1을 집어넣은 거는 2의 11승 빼기 1이 돼요. 왜? 3일 때 4승, 2일 때 3승이거든. 그럼 11일 때는 11승이다. 그럼 2의 11승 얼마에 효나? 그렇죠. 2048이요. 좋았어요. 2048 빼기 1이 되겠다. 그렇죠. 2의 거듭제곱 얘들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2의 너네 5승까지는 알잖아. 32라고. 2의 6승이 64. 2의 7승이 128. 2의 8승이 256. 2의 9승이 512. 2의 10승이 1024. 거기다 2를 곱하면 2048이다. 그렇죠. 이 정도 2의 거듭제곱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인 거. 그러네요. 2개 남았네요. 자, 72번. 자, 그래프를 이용한 합성함수 함수값 구하기. 자, 정의역이 0부터 5에 대해서 정의돼 y는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라. f of f4. 자, 하나씩 구하면 되겠죠. f4부터 구하자. f4는 4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고. 그래서 얘가 3이 되고. f3은 이제 3을 집어넣죠. 3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된다? 다시 4가 되네요. 따라서 4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F4를 구해보면 다시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지 마요. 자, 그 다음 2번. 요게 좀 어렵다 그랬죠? 뭐야? f of fx가 3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요. f of fx가 3이 되는 거. 자, 얘는 찾는 요령은 지금 했던 거의 역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뭐부터 찾을 거냐면 일단은 얘가 3이 되는 얘부터 찾는 거야. 따라서 일단 얘를 이렇게 치환합니다. t라고. 그래서 뭐냐? ft가 일단 3이 되는 t를 찾는 거야. 이게 보이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거. 그러면 얘가 3이 되는 t 값은 얘랑 얘가 있네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2라고 4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3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보입니까? t는 얼마야? 2라고 4가 된다. 하지만 나는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다시 fx가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와 4가 되는 x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fx가 1이랑 만나는 거, 이번 1이랑 만나는 x는 있다 없다? 이렇게 다 뿌려줘. 없다. 그래서 얘는 없고요. 얘가 4랑 만나는 거, 4랑 만나는 x는 있다 없다? 있네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3이 되겠다. 그래서 x는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지금처럼 어떤 합성함수에 대한 함수값들이 나와 있는 놈은 일단은 이 안에 거를 찾는 겁니다. 역과정이에요, 계산에. 따라서 얘를 t라고 치환해서 ft가 3이 되는 t값을 먼저 찾고요. 그 t에 해당하는 다시 fx가 1과 4가 되는 x를, 그래프를 보고 찾아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24번.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고요. 다음을 구하라. y는 x가 있을 때. 자, f of fp를 구하라. 갑시다.
자, 그러면 뭐냐?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이에 해당하는 공역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A면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여기가 A가 되겠고, Y는 X랑 만나는 점 여기가 B가 되겠고, 얘가 C가 되겠고요. 얘가 D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E가 되겠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써놓고요. 합시다. FB부터 구하자. FB. FB는 어디입니까? 쫙 이렇게 함수랑 만나는 거죠.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C를 구합니다. FC는 쫙 이렇게 만나면 D가 되겠네요. 얘선 D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FD를 구합니다. FD는 쫙 만나면 E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E가 되겠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찾으라고요? F of fx가 뭐가 되네? C가 되는 것에서 역과정을 찾기 위해서 fx를 t로 치환하고요. 따라서 ft가 얼마가 되는 C가 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즉 y 값이 C가 되는 거. 그럼 y 값이 C가 되는 거 쫙 하면 여기네요. B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엔 얘가 뭐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t가 B가 되는 거, fx가 B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B가 되는 거는 쫙 만나게 되면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A가 되겠다. 그래서 X는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과정을 통해서 치환해서 하나씩 구해주면은 너네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고요. 함수 중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역함수부터 좀 얘기하면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정의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정역에 있는 원소가 있을 때 우리가 얘가 요렇게 가면 요 원소는 fx라 그랬죠? 근데 말 그대로 우리의 역함수는 뭐냐? 원래 공역에서 어디로 가는, 정역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런다? f의 역함수, f의 인버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f 역함수가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역함수의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정의역에서 이제 공역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기억하죠? 함수의 정의. 함수이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 C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전부 다 대응이 돼야죠?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이제 만약 역함수라 그러면 이번에 정역이 y가 되는 거고 공역이 x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이번에는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얘는 역함수는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보입니까? 왜? 얘가 정역에서 이쪽이 공역으로 가야 되는데 요 원소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함수가 정의가 안 돼.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무조건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여기 원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3이라는 것도 어디로 가서 요렇게 가면은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요 관계를 이제 1대1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때만 우리는 뭐가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역함수가 또는 존재하려면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대1 대응이 돼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거는 너네 고3 때까지 문과든 이과든 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좀 의미를 좀 알아볼 건데요. 역함수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로 갔고요. 다시 여기다가 역함수로 가게 되면 얘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 보입니까? 얘 여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fx에다가 우리가 다시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갔다가 다시 오면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fx를 갖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누가 된다고요? x가 된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또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y 원소가 있으면 y라는 원소를 일로 가면 f역 y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다시 y가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f역 함수 x에다가 이번에 뭘 합성하게 되면 f를 합성하게 되면 얘도 뭐다? x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 f랑 g랑 합성하고요, g랑 f를 합성했더니 얘가 그냥 x만 나온대요.
뭐라고요? 두 개를 합성했더니 또는 이렇게 합성하니 뭐만 나온다? x만 나온다라는 것은 얘가 무슨 얘기냐? f의 역함수는 누가 된다? gx가 된다. 알았죠?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됩니다. 따라서 fx를 역함수 합성하면 x고요. 얘도 합성하면 x가 되는데 지금 얘를 마찬가지 했을 때 x가 나왔을 때는 이 얘기가 f 역함수가 뭐가 된다? g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고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요것만 좀 기억할게요. 자, f of g에다가 여기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씌워보자라는 거야. 합성함수의 역함수. 알겠죠? 그러면 요것도 한번 조금만 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x가 있고요. y가 있고 z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요게 f. 맞죠? 요게 g.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fx, 여기 합성하면 g of fx죠?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라고? 요 놈의 무슨 함수? 역함수. 얘가 g of f인데요. g of f인데 얘 역함수를 가보자. 얘 역함수는 어디부터 가는 거야? 봤더니 g 역부터 가는 거 보입니까? 맞죠? 그리고 뭐부터 가요? f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결국에 요 놈의 무슨 함수? 역함수는 어디부터 가는 거야? 요렇게 가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f역 of g역. 항상 뭐부터 만나야 돼? 얘부터 만나고 얘를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 x자리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g of f에다가 역함수를 씌우면은 두 개의 합성함수는 그대로 있는데요. 얘가 순서가 바뀌면서 영역을 이렇게 붙여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 놈의 역함수를 씌우게 되면 얘가 g역 of f역이 된다. 오케이? 여기다가 합성함수에다가 역함수를 씌우면 두 개가 뭐가 바뀐다? 순서가 바뀌면서 역을 붙이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역함수에 대해서 배울 성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갈게요. 알았죠? 문제 풀면서 가자. 자, 그래서 77번부터 해볼게요. 77번. 자, A가 있고요. A는 1, 2, 3, 4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되어요. 함수 F랑 G가 아래 그림같이 정의됐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나씩 갈게요. F, G of F4. 자, F4를 가게 되면 얼마고요? 1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G를 가면 얼마가 되나? 4가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맞다 틀리다? 당연히 아니겠고요. 자, F역 2가 3이다. 자, 우리 항상 요거랑 이제 같은 말. 뭐라 그랬어요? F역 2가 3이다? F3이 얼마냐? 2다. 또는 F 함수를 보고요. 가볼까요? F역을 가는 거야. F역 얼마? 2를 가는 겁니다. F역이. F역이는 어디로 가는 거야? 봤더니.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고요. 또는 이렇게 보더라도 F3은 지금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틀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역함수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함수값을 봐도 되고요. 또는 이게 같은 말이 F3인데 F3이 2로 안 가니까 얘가 틀렸다. 계속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F역 1 그리고 G역 1 그리고 F역 1 한번 가볼게요. 자, G역 1부터 갈까? G역 1. G역 1은 뭐야? 거꾸로죠. 요렇게 가는 건데 얼마에서 가는 거? 1에서 가는 거를 보면 되겠다. 그럼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F역 뭐? 4를 가게 되면 F역에서 4에서 가면 뭐가 돼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맞겠고요. 자, F역 4. F역 4는 얼마예요? 3이죠? 맞죠? 그러면 마찬가지 G of 3. G of 3은 얼마예요? G of 3은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맞겠네요. 따라서 요것을 보고 디귿과 리이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fx가 ax-1이 되어요. 우리가 f2가 5일 때요. f역 2의 값을 구하여라. f역 1일 거.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첫 번째 2를 집어넣으면 오니까 a가 나오겠네요. 간단히. 그래서 2a-1이고요. a는 얼마? 3이 나오겠고요. 자, 요거 구하자. 기억나나요? 요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는 뭐라 두고요? k라고 두고 나서 얘랑 항상 같은 말은 뭐다? fk가 얼마다? 2다. 요게 항상 같은 말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저기 주어져 있는 조건에다가 k를 집어넣는 게 2네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3k-1이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k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 1이 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역함수가 나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요거요. F역 2가 K면 FK는 2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합시다. 맞죠? 그
그 다음 역함수 구하기다. 자, fx는 ax 더하기 b고요. 그놈의 역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3분의 1x 더하기 1일 때요. a와 b의 합을 구하라. 자, 역함수 구하기 기억나나요? 자, 역함수가 얘면 원래 함수를 구하는 방법 뭐 하시면 돼요? 다시 온 놈의 무슨 함수를 구하면 되겠어요?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맞아요?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맞죠? 그것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겠죠. 맞죠?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는 뭐? f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 3분의 1 y 더하기 1라고 치고, 기억나나요?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y는 꼴로 표현한 게 우리 역함수라고 했었죠. 따라서 x-2는 3분의 1 y고요. 따라서 3을 곱하면 y는 3x-6이겠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내에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는 f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했어요. 자, 87번째 별표 쳐놓고요. 이 문제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중간고사 보면 선생님들이 다 합성함수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아마 역함수는 기말고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거의 뭐 서술형에서도 거의 100%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런 얘기야. 자, f 3x-6x 더하기를 때 fx의 역함수 gx를 구하래요. 됐죠? f의 역함수 gx를 구하래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얘를 fx는 꼴로 표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fx는 왜? fx는 꼴로 표현하면 우리 역함수는 x랑 y를 자리만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핵심 뭐야? 얘가 지금 봤더니 뭐다? 3x-1이네요. 뭐만 알겠어? 3x-1이라고. 따라서 일단은 쟤를 x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우리 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3x-를 다른 문자 t라고 좀 치환하세요. 그럼 얘는 이제 ft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쟤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봤더니 저기 6x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3x만 하게 되면 t 더하기 1이 되겠고, 그럼 양변에 1을 곱하면 6x는 2를 곱하면 2t 더하기 2가 되겠다. 아, 따라서 얘가 2t 더하기 2인 거야. 됐죠?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ft가 2t 더하기 2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fx는 그냥 뭐라고요? 2x 더하기 2랑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아까 문자는 여기가 3x-t잖아요. 네? 저거 플러스 해야 돼요. 아, 대단해요. 좋네요. 좋아요, 좋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얘가 2x 더하기 3이 돼요. 근데 선생님, 얘는 아까 문자가 t에 대해서 3x-는 여기를 x로 써도 되나요? 지난 시간에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얘가 ft가 2t 더하기 3이나 fx가 2x 더하기 3이나 다 같은 말. 뭐 fk가 2k 더하기 3이 다 같은 말이다. 따라서 fx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얘 역함수 gx를 구하는 건 이제 1도 아니다. y랑 x랑 자리만 뭐 하면 된다? 바꾸면 되겠더라. 따라서 x-3을 얼마로 나눈? 2로 나눈 놈이 그것이 y가 되겠다. 따라서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그것이 gx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3x-는 치환해서 일단은 fx라는 식을 뽑아내기만 하면은 그 다음 상태에서 y랑 x를 자리 바꿔서 해놓으면 그것이 역함수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치환하는 것만 좀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0번 이런 얘기네요. fx랑 f 역함수가 같도록 이것을 만족시키는 함수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라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대요. 됐어요? 그럼 일단 원래 함수 이거 구해. 이거에 각각의 무슨 함수를 구해봐.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기억. 자, x는 y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죠? 그럼 y는 뭐가 되고요? x 마이너스 이거 f 역함수예요. 같나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겁니다. 맞죠? 니은도 해볼게요. 자, 니은, y는, 저거 때, x는 이제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고요.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네요. 자, 원래 거는 역함수가 같나요? 이번엔 같죠? 같더라. 자, 디귿. 자,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고, 양변을 역수하면 x분의 1은 마이너스 y고, 마이너스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같아요. 그럼 같네요. 따라서
얘랑 얘는 우리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그림상으로 좀 이해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림상으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x랑 y를 자리를 바꿔서 식을 쓰면은 그것을 뭐의 대칭이라 그랬냐면 y는 x 대칭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y는 x 대칭했더니 자기 자신이 되는 놈을 고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봤더니 뭡니까? 첫 번째는 y는 x 더하기 1이야. 쟤는 y 절편이면서 요거거든.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 보이는가요?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쟤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 절편인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를 y는 x의 대칭해도 뭐겠어? 자기 자신이겠죠? 보입니까? 얘를 접어도 뭐 하겠어? 똑같죠? 그러니까 쟤는 되는 거고요.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 거예요? 요렇게나. 맞죠? 어떻게 지나는 거야? 요렇게 지나는 거잖아. 그 이 파란색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해도 뭐합니까? 뭐예요? 똑같죠? 보입니까? 얘를 해도 똑같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원래 함수나 역함수랑 같다는 의미가 되겠다. 따라서 그려보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y나 x 자리를 바꿔서 따져봐야겠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3번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리고 gx가 4x 더하기 1이고요. 얘를 구하자.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g of f의 역 요거부터 하라 그랬죠?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순서가 바뀌면서 F역 오브 G역의 오브 F가 되겠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얘는 결국엔 뭐가 된다? 없어진다. 왜? 얘만 남는다라고 했거든. X만 남는 거야. 따라서 이제 우리 얘만 계산하면 되겠고 야 얘는 이렇게 F9를 계산하면 되겠고 F9는 얼마예요? 여기다 9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6이 되겠다. 따라서 또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는 K라 두고 GK가 얼마가 되네? 마이너스 26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다. 자, 저기다 K를 집어넣으면 4K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6이다. 그래서 27은 4K가 되겠고 K는 4분의 뭐가 또 이상한데요? 저거 어디가 틀렸죠? 9요? 네네네, 잠깐만요. GK, 4K 더하기 1. 자, 여기 잘못됐죠? 얘가 어떻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7이죠? 그렇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7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할 게 뭐다? 얘 합성에다가 역을 하면 순서가 바뀌면서 영역이다. 그러면서 원래 함수 역함수 만나면 사라진다. 자, 그 다음 97번. 정역이 말부터 1이고요. 공역이 말부터 3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 수거하고 단 a는 0보다 크다. 뭐라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 뭐다? 1대1 대응.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정의역이 마일부터 1, 공역이 마일부터 3에서 직선이 기울기가 0보다 큰 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일부터 1 있고요. 마일부터 3이 있네요. 그랬을 때 이 부등식 영역 내에서 ax 더하기 b가 어떻게 와야지 1대1 대응이 된다? 기울기가 양이니까 딱 요렇게 돼야지만, 맞아요? 요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해당하는 정역에서 공역이 전부 다 하나씩 대응이 되겠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1, 3이다. 따라서 저 직선이 얘를 2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요. 3은 a 더하기 b가 되겠다. 두 개를 더하면 2는 2b가 되겠고 b는 1이 되겠고요. a는 2가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요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었다고 했었죠. 맞죠? 이렇게 되면 되겠다. 만약에 기울기가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걔는 이렇게 돼야 돼. 알았지?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기억하나요? 그래서 하나씩 대응돼야겠죠. 자, 100번.
자, f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x 더하기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ax 더하기 b고요. 그랬을 때 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 a, b의 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라고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따라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그럼 0보다 커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2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ax 더하기 b가 돼야 돼.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뭐 하셔야 돼요? 얘랑 저것이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만약에 안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의 값들이 뭐야?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얘가 뭐 해야 된다? 만나야겠고요. 기울기는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양이죠. 왜? 기울기가 음이면은 y 하나 대 x가 두 개 되는 게 1대1이 아니죠? 따라서 기울기는 양이 돼야겠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야? 얘에다 얼마를 집어넣었으면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겠고요.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겠다.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면서 b가 2인 2번이 답이 되겠더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03번. 자, y는 fx 그래프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요. f of f 역 c를 구하래요. 자, 뭐라고요? f of f 역 c. 이거는 뭐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에다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해? f 역 of f 역 그리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c를 구하라는 겁니다. 맞죠? 얘는 어차피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놈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 하나씩 구하면 돼요. 자, F역 C를 구합시다. 그럼 얘를 몰아두고 K라 두고 우리는 FK가 얼마가 되는? C가 되는 K를 찾아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우리 A, B, C를 표현할 거고 그것은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죠? 요렇게니까 여기가 A고요. 요렇게니까 여기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D가 되겠다. 자, 갈게요. FK가 C가 되는 놈 뭐야? FK가 C가 되는 놈의 X값이죠. 얘가 되겠네요. 보입니까? 맞죠? C가 되는 X값이니까 D. 따라서 K는 지금 D가 되겠고요. 이제 F역 뭘 구하라? D를 구하면 되겠고 또다시 한 번 더 K라 그래서 우리는 FK가 뭐가 되는? D가 되는 놈을 찾으면 되겠다. 따라서 D가 되는 X값 2가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맞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역함수로 직접 구할래요 라고도 할 수가 있어. 뭐라고요? 역함수로 직접 구할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리시면 돼요. y는 x에 대칭되게. 자, y는 x에 대칭되게 그리면 얘를 이쁘게 자, 정확하게 똑같이 그려야겠죠. 이렇게 되겠더라. 됐나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 값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이게 딱 맞아. 난 C를 집어넣는 게 좀 틀리네. C를 집어넣는 게 얘는 B가 돼야 되니까. 잠깐만. 그래서 요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결국엔 뭐야? Y는 F 역함수인데 이번에는 만약에 직접 풀려면 이 역함수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해볼게요. 첫 번째 C를 집어넣으면 역함수에다가 착착착 뭐가 되고 D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뭘 집어넣어라? D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D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는데 실제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만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내가 역함수를 그려서 따져도 되고요. 또는 선생님처럼 KK 해가지고 그 K를 원래 그래프만 보고 따져도 상관이 없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fx의 역함수를 gx라 그러고요.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뭐라고요? 이차함수와 그거의 역함수 y는 fx랑 y는 gx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일단은 이런 기하학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보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려보게 되면 우리 2차 함수 뻔히 그릴 수 있죠? 그려볼게요. 2차 함수는 봤더니 지금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0,3이죠. 그러면서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만 그리셔야 돼요? 0보다 뭐한 데만? 큰 데만 그려야겠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x는 4분의 1에 y제곱 더하기 3에다가 4를 여기다 곱하면 4x는 y제곱 더하기 3에다가 y제곱은 4x 마이너스 3에다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x 마이너스 3이 돼요. 해보면 뭐 요렇게 되겠더라. 보이나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 하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내가 그렸을 때 일단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진다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저것의 정역이 0보다 커나 같아요. 근데 x랑 y를 자리 바꾸면 요 놈의 누구 범위가 돼 이제? y 범위가 되겠죠. x는 정역은 공역으로 바뀝니다. 치역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y가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중에 플러스만 되겠고 원래는 얘를 그려서 얘랑 만나는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 하지만 얘들아 무리식하고요.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얘는 양변을 제곱하면 몇 차씩이 돼버려 이제. 몇 차분씩이 같다라고 했더니 4차가 되겠죠. 봅니까? 얘랑 만약 같다라고 하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몇 차가 된다고요? 4차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뭐다? 원래는 얘랑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는 같다라고 하면 얘네 이런 방정식은 봤더니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려. 제곱하면 몇 차? 4차가 된다. 하지만 우리 교과과정 내에서 고1에서는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원래함수를 뭐에 대칭돼서 그리는 게 역함수가 돼요? 뭐에 대칭? 뭐에 대칭? y는 x. 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y는 x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도 조금 더 길게 그리면 샥 이렇게 되고요. 그럼 원래는 이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역함수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맞죠? 요렇게. 대칭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교점 사이 뭘 구해야 돼? 거리를 구해야겠다라는 거죠. 이게 봤더니 4분의 3이었네 아까. 3이 아니었네요. 3분의 3이었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요 교점 사이 거리는 원래는 뭐라고요? 얘랑 교점 찾는 게 맞잖아.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정식은 못 풀었기 때문에 그 교점은 뭐랑 같아요? 이 결국에는 하얀색과 이 분홍색이 만나는 점하고도 뭐하다? 똑같더라. 보이나요? 따라서 이 역함수는 구할 필요가 없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원래함수랑 누가? y는 x랑 만나는 교점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하고 y는 뭐라?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되겠더라. 그렇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은 4x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기 때문에 얘가 1과 3의 마마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좌표는 얼마가 돼? 첫 번째 여기 좌표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고 이 점은 y는 x라는 직선상에 있으니까 1,1이고 얘가 3,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고요?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돼. 여기서 잘 봐요. 우리가 보통 두 점 사이 거리는 다들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여기서 이 선분의 수선의 발을 내려보세요. 그렇게 되면 얘들아 여기가 직각인 상태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야? 거리가 얼마죠? 2가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도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보이나요? 그럼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서 y는 x라는 직선상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쩔 수 없이 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만데? 1이거든?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얘 각도가 45도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이비가 1대 뭘 만족한다? 루트 2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얘가 뭐가 안 된다면 뭐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뭔지 알겠어요?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얘가 2야.
그럼 인수분해 지금 돼,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풀겠냐라는 거야. 만약 인수분해 안 되면. 뭔지 알겠죠? 인수분해 안 돼. 그럼 이렇게 풀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든 방정식의 근은 근공이 아니라 근과 개수의 관계로 풀어주는 거야.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다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요? 4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야? 2야.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 이제 이놈의 좌표가 알파, 이놈의 좌표가 베타인 거야. 맞죠? 나머지 좌표도 뭐고? 알파고 여기도 뭐야? 베타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걸 썼냐면 그렇게 되면 자, 이 거리가 뭐가 돼요 이번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 거리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럼 이 거리는 뭐가 돼요?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돼? 베타 마이너스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알파만 구하면 돼. 이건 구할 수 있을 거다. 루트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이거 몇 개 빼요? 4개 빼는 거 기억나나요? 아마 이 정도는 다들 잘 아니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쉬워요. 인수분해가 안 돼도 어렵진 않아. 우리 항상 관계가 베타마 알파의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더한 거와 곱한 걸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주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겠더라. 아까 거 답은 얼마? 2루트 2죠? 아까 거 답은 2루트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원래 함수랑 y, x의 교점을 찾는다.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x가 0과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자, x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0과 1에서는 2분의 1x, 그리고요 1과 2에서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다. 이놈의 역함수를 y는 f 역함수 x라고 했을 때 y는 fx랑 y는 역함수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즉 또 원래 함수랑 역함수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원래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맞지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절대로 이거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 대신 그림은 무조건 그려야 된다. 너네가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선생님과 연습 많이 했잖아. 직선이고 뭐 2차 함수고. 자, 한번 그려볼게요. 0과 1에서는 2분의 1 x래. 정의형은 0부터 2야. 자,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쟤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0,0 지나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지나고. 보입니까? 2분의 1 지나고. 맞죠? 그리고 쟤는 그릴게요.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죠? 난 잘못 보고 있나요? 난 2처럼 보이는데요. 2죠? 맞죠? 난 2처럼 보였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얘가 y는 fx인데 우리는 얘 뭐 역함수라는 것은 뭐의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면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2,2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직선을 요 점을 지나는 요게 y는 x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역함수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얘에 대해서 뭐가 되게? 대칭이 되게 그려지니까 착 그려질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하얀색과 원래 분홍색으로 둘러싸인 여기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란 건 말이야 항상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항상 면적이 뭐 하겠어요? 같겠지?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즉 어디만 구하면 된다고요? 이 노란색과 하얀색으로 둘러싸인 면적만 구해서 그걸 몇 배? 2배를 하면 되겠더라. 따라서 여기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합시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미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점들을 좀 해보면 얘가 0,0, 여기가 1,2분의 1, 여기가 2,2입니다.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법 아마 이런 걸 배웠나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혹시 배웠나요? 네. 배웠나요? 배운 사람한테 한번 써볼게요. 배웠나요? 배웠나요? 배웠나요, 승현이? 안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돼요. 자, 뭐냐면 0,0, 1,2분의 1, 2,2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돼요.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이라는 쓴 거 0,가 있으면 얘를 그냥 쓰고요. 순서대로. 얘를 순서대로 쓰세요.
그리고 두 개를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절대값에 얘를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빼기 얘랑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빼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곱한 것을 빼면 돼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입니다. 얘가 신발 공식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좌표를 잡아서 0,0이 주어졌을 때야. 그리고 여기가 x1, y1 얘가 x2, y2가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y1, x2, y2 그래서 크로스의 곱으로 2분의 1의 절대값에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라고 해서 나온다. 그래서 얘는 임의의 삼각형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0,0일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럼 외워두세요. 그래 편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못 외웠어. 그래도 구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볼까요? 자 보세요. 요 큰 삼각형에서 보입니까? 요 큰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사다리꼴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빼도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그냥 이렇게 구할래요. 이 면적을 말이에요. 2분의 1에 이 삼각형 면적 2 곱하기 얼마야? 2에서 뺄게요. 조그만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 또 뺄게요. 뭐? 사다리꼴 면적 2분의 1에다가 얘 2분의 1 더하기 얘 2에다가 곱하기 높이 1 뭐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시간이 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0,0을 포함한 임의의 세자표가 나왔을 때 그 삼각형의 면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주더라. 증명해줄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좀 알아두는 게 좋더라. 그래서 항상 원래함수와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역함수를 그릴 필요도 없고요. 역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항상 원래함수와 yx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